애들이 쓰는 거를 못 알아듣겠어. 자, 이제 시작합시다. 네. 중간에 더 할 얘기 있으시면 얘기하시고요. 저 아직 집중도 못했어요. 네, 하세요. 네. 하시고 필요한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거는 자, 우선은 지금 29페이지 71번부터 시작을 할 건데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하라 그랬어요. 근데 문제에서 알려준 게 건널비가 84라 그랬죠. 건널비 구하는 식을 아셔야 되겠네요. 건널비 구하는 식이 뭐죠? 밑변 아니. 기억이 안 나요. 옆넓이 밑넓이 곱하기 4. 곱하기 2 더하기 옆넓이 곱하기 4. 밑면의 둘레 합 네. 곱하기 높이 이게 84 이해돼요? 아, 네. 네. 근데 지금 보면 루트 48이 4루트 3이죠? 네. 그래서 얘랑 곱하니까 12 곱하기 2여서 밑넓이 두 개는 24예요. 더하기 얘도 4루트 3이겠죠? 다 더하면 10루트 3이죠? 곱하기 높이가 84. 그래서 10루트 3 곱하기 높이는 빼면 몇이야? 60. 10으로 약분시키면 높이는 루트 3분의 6. 유리화하면 3분의 6 루트 3. 약분하면 2 루트 3이 높이. 근데 부피 구하는 거죠? 부피 구하니까 얘가 밑넓이였잖아요? 12였죠? 그러니까 12 곱하기 높이 2 루트 3 답은 24 루트 3 단위는 세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나오겠죠. 자, 누가 물어봤지? 됐어요? 선생님, 네. 저 이거요. 네. 이거 두꺼운 책 61쪽에 예제 1번. 아, 진도책이요? 네. 61쪽에 예제 1번이요. 예제 질문이 1번이요? 하나였어요. 네. 그 아니요, 아직 남았어요. 몇 개. 표시해 놓으라고 그냥 본 거야. 자, 그 다음에 워크북 30페이지 두 개 남았네요. 75, 79 이거 두 개만 하면 되죠. 이거 진도 11번이요. 자, 진도북에 11번이요? 11번이면 59페이지? 선생님, 저 15번도 해주세요. 15번이요? 네. 계속 해도 되죠? 자, 75번이요. 자, 75번은요. 정리하라는 얘기니까요. 네, 지금 루트 1.08 얘를 바꿔서 쓸 수 있어야 되겠네요. 얘 바꿔서 쓰면 어떻게 될까? 100분의 108 10분의 108은 어떻게 꺼내죠? 6루트 3 그렇지. 그래서 약분하니까 5분의 3루트 3 그래서 A가 5죠. 이렇게 해서 A 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2번 2번이래 두 번째 거 얘는 유리화 하시면 루트 1을 곱하셔서 4분의 루트 10 네, 이렇게 나타내게 되는데 얘를 루트 안으로 집어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16분의 10 약분하면 8분의 5 그래서 B가 8분의 5예요. 자, 근데 A 나누기 B예요. 그러니까 5 나누기 8분의 5여서 8 답은 8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바꾸는 게 좀 어렵죠? 이거 안에 집어넣는 것도 이해 다 되세요?
네, 제곱해서 넣는 것까지.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꾸셔야 한다. 자, 이게 75번이었고요. 이렇게 바꾸는 걸 잘 하셔야 돼요. 다음 79번 BHD 이거의 둘레의 길이 둘레의 길이 구하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먼저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얘는 오르트이죠? 네. 자, 제가 저번 시간에 이거 구하는 방식 얘기했는데 아시는 분? 2분의 3 네? 루트 네? 이거 구하는 방법? 아니요. 네. 이거 바로 구하는 거 제가 얘기했는데 가로, 세로, 높이 그냥 제곱해서 더하면 돼요. 루트 하고. 얘 제곱하면 25, 얘 제곱해도 25, 얘 제곱하면 50, 그래서 루트 100, 그러니까 10, 얘 10이야. 네. 그리고 얘는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피타고라스 하지 않고 하는 방법도 얘기했잖아요. 1대1대 루트 위에요. 얘 5루트 위에요. 다 기억이 안 나실까요? 직각이 등분 삼각형일 때에는 45도, 90도, 45도일 때는 1대1대 루트 2라 그랬잖아요. 이런 건 아셔야 돼요. 네, 그래야지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냥 이거 더하면 답이에요. 답은 10 플러스 10 루트 2.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아니면 하나하나 다 피타고라스를 하셔야 되는 거여서 그러면은 되게 계산이 쓸데없이 복잡해지는 겁니다. 자, 더 질문 워크북 없으신가요? 넘어갑니다. 그러면 진도북으로. 진도북에 60페이지예요. 그럼 진도북 60페이지 15번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 자, 확인을 하셔야 될 건 큰 원에서 중간 원과 작은 원을 빼시면 답이죠. 네, 그래서 먼저 보셔야 될 게 지름이 여기도 2x고 여기도 y니까 4x 플러스 2y여서 큰 원의 반지름은 2x 플러스 y고요. 중간 원의 반지름은 2x고요. 작은 원의 반지름은 y니까 이거 가지고 넓이를 구하시면 얘는 2x 플러스 y의 제곱 파이 빼기 4x 제곱 파이 빼기 y 제곱 파이. 자, 요게 되는 거고요. 근데 얘를 전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개하면 4x 제곱 플러스 4xy 플러스 y 제곱이고 얘는 마이너스 4x 제곱이고 마이너스 y 제곱이고 파이는 그냥 묶으시면 돼요. 그래서 y제곱 없어지고 4x제곱 없어져서 답은 4xy 파이. 그래서 쓰실 때는 파이는 이거 저번 시간에 했죠. 풀기는 4파이 xy 이렇게 나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15번 푸는 방법. 그 다음이 앞에도 있었나? 없었죠? 11번 있었나요? 네. 11번 해야 되는 59페이지 11번. 자, 59페이지의 11번은요. 선생님 뒤에 단위 붙여야 될까요? 뭐요? 15번. 단위가 있어요? 없잖아요. 네.
자, 얘는 루트 17 몇 정도 되는지 확인하셔야죠. 몇 정도 되죠? 4. 4점 몇이죠? 그러면 4 빼면 뭐예요? 0점. 근데 0점 몇이에요? 그러니까 정수 부분이 0이고 소수 부분이 점 xx겠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소수 부분이야. 이건 이해돼요? 네. 자, 그러면 여기다가 대입하셔야 되겠죠? 루트 17 빼기 4분의 1 유리화해야 되잖아요? 루트 17 플러스 4 루트 17 플러스 4 얘 제곱에서 얘 제곱 빼면 1이니까 쓸 필요가 없어요. 얘 정리한 게 루트 17 플러스 4잖아요? 네. 네. 네, 항상 뭐라고 얘기는 했어요. 8시 반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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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얘가 4점 몇에서 4 더하니까 8점 몇이겠죠? 그러니까 정수 부분이 8이고. 그럼 소수 부분은 얘한테다가 8을 빼면 되죠? 그러니까 루트 17 마이너스 아까 쟤죠? 얘가 B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B죠. A 빼기 B가 뭐냐 그랬으니까 8 빼기 루트 17 마이너스 4고. 그래서 8 마이너스 루트 17 플러스 4여서 답은 12 마이너스 루트 17 4번이 나와요. 은근히 헷갈리죠? 네. 다음 61페이지 예제 1번 지울게요? 네. 61페이지 예제 1번은 길을 제외한 하단 넓이라 그랬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길을 제외하고 붙였다고 생각하시라 그랬죠? 이렇게. 그러면 요 길이가 A에서 2m를 뺀 거니까 A-2가 세로의 길이, 가로의 길이도 마찬가지 A-2겠죠. 제외한 넓이니까 그냥 이게 곱한 거죠?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가 그냥 답이에요. 아니 이게 돼요? 네.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거 단위 붙여야 되죠? 네 얘는 단위가 필요하겠죠. 제곱미터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진도 왜 또 하십니까? 네. 오늘 진도인 인수분해를 나가겠습니다. 인수분해는 아까 누가 얘기했죠? 소인수분해랑 똑같냐? 네, 그래서 개념 자체는 소인수분해랑 거의 비슷하다. 계산하는 방법만 조금 이제 바뀌게 된다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소인수분해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죠. 네, 알고 있는 소인수분해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이 소자가 뭐였냐면 소수였어요.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인수라는 게 뭐냐면 약수였고요. 분해했다는 건 말 그대로 분해를 했다. 곱하기 형식으로 분해한 거죠. 1학년 때 배운 거 생각하면.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뭐 20이야? 그러면 뭐 했어요? 소수로 계속 나누죠. 그래서 또 나눠서 5가 돼서 거듭제곱으로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래서 2의 제곱 곱하기 5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얘가 소수인 거고, 약수란 의미 자체가 뭐야? 나눠 떨어진다 그랬으니까 나머지가 없어야 되는 거고, 이런 모양을 우리는 소인수분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인수분해라는 건 소자가 없죠?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런 형식으로 만들란 얘기야. 근데 이런 형식이라는 게 뭐야? 곱하기 형식이죠. 그러니까
어떤 문자 곱하기 어떤 문자 나머지는 없게 이런 식으로 곱하기 모양으로 만들어라 하는 게 인수분해입니다. 근데 이런 모양을 우리는 어디서 배웠어요? 방금 앞에 곱셈 공식에서 배웠죠. 이 모양이잖아요. 네, 이 모양을 지금 전개를 하면은 이런 같은 모양이 되는 거니까. 근데 반대로 얘 전개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거를 우리는 곱셈 공식이라고 한 거고, 얘를 다시 이 모양으로 만들면 우리는 그거를 인수분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곱셈 공식을 알아야지 인수분해도 좀 더 쉽겠죠. 그냥 거꾸로 한 거예요. 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도 그냥 통째로가 숫자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의미인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표현한다는 게 이제 인수분해인데, 뭘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하게 잘 하셔야 되는 거냐면,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분배 법칙. 분배 법칙을 기본적으로 좀 알고 계셔야지 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문자식에서 우리는 1학년 때 2a 플러스 4a 이런 식으로 하죠. 그럼 얘는 뭐야? 2 더하기 4의 a여서 6a인 거죠? 이게 인수분해 한 거거든요. 왜? 얘랑 똑같이 있죠. 그래서 얘를 밖에다 묶어서 쓰고, 앞에 있는 개수를 서로 어떻게 했어요? 더해서 따로 이렇게 썼잖아요. 이렇게 하는 걸 인수분해라고 합니다. 원래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분배법칙 하는 것 자체가 인수분해였어요. 네, 그래서 문자로 나타내면 ab 플러스 a제곱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얘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ab 플러스 a 곱하기 a였으니까 공통인 게 보이죠? a로 묶을 수가 있겠죠? 그럼 남은 게 얘는 b가 남았고 얘도 a가 하나 남았잖아요. 이렇게 한 게 인수분해라고. 그래서 항이 여러 개가 있을 때 그 여러 개 있는 항에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애로 묶어서 이렇게 분배 법칙을 해주시면은 그게 가장 기본적인 인수분해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인수가 아까 약수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얘 약수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모든 수의 약수는 1. 네. 얘도 수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모든 수의 약수는 1이 있고, 그 다음에 당연히 곱하기로 이루어졌으니까 a도 약수고 a 더하기 b도 약수. 그리고 약수는 원래 뭐야? 자기 자신도 약수거든요. 그러니까 a 곱하기 a 더하기 b 이렇게 해도 약수. 약수 쓰는 거 똑같이 쓰셔야 돼요. 예를 들어 6이야. 그럼 6의 약수가 뭐야? 1 곱하기 6도 되고 2 곱하기 3도 되죠. 이런 거 자체가 인수분해야. 그러니까 약수가 뭐냐 그러면 1, 2, 3, 6이죠. 얘를 숫자로 생각하면 이거예요. 얘가 1이고 얘가 2고 얘가 3이고 얘가 6인 거죠. 네. 근데 그거를 문자로 쓰니까 조금 어려운 것 뿐입니다. 네. 숫자로 생각하면 똑같은 방식인데, 네. 문자로 표현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좀 어려운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은 좀 정확하게 알고 약수가 뭔지도 정확하게 좀 알고 시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뭐 용어들이 이제 나왔잖아요. 인수가 뭐냐? 그러면 곱하기로 이루어져 있는 약수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인수분해는 곱하기로 이렇게 나타낸 거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 공통인수라고 얘기하는 게 아까 전에 얘기하면 항이 여러 개가 있을 때 겹쳐서 묶을 수 있는 애가 공통인수가 되는 거고. 네, 자, 이 정도입니다. 자, 이제 밑에 있는 거를 보도록 할게요. 다음, 어떤 다항식의 인수분해한 것인지 구하시오 그랬으니까 뭘 인수분해해서 이렇게 됐냐, 이 얘기는 그냥 다시 전개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한번 곱하고 이렇게 한번 곱하고, 그럼 ab 플러스 4a 요걸 인수분해해서 이렇게 된 거다 라는 걸 생각하시는 거예요. 얘도 전개하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씩 곱하면 2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동량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 얘를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번에 보시면 다음 인수분해 하시오. 그럼 아까 전에 얘기한 걸 생각해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A로. A로 묶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A로 묶으니까 B 빼기 5 이렇게 쓰면은 인수분해 했다. 네, 자, 그 다음에 얘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X.
x로 묶으시면 되겠죠. a 더하기 3b 빼기 2c 이렇게 써주시면 인수분해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얘는 이거 x만 묶이는 게 보여서 그런 거지만 이렇게 x를 묶었는데 여기서 봤는데 또 묶을 게 있어. 그럼 또 묶으셔야 돼요. 네. 묶을 게 안 보일 때까지 묶으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인수분해라는 게 딱 하나 해가지고 끝나는 경우도 지금처럼 있지만 하나를 묶어놨는데 또 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면 다시 하셔야 되고 또 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면 또 다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3번, 4번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점점 어려워질수록 네, 그런 게 이제 많이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되는 것들은 계속 인수분해 하셔야 된다는 걸 좀 생각해 주시고 그걸 안 하시면 틀린 거예요. 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유념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인수분해 공식. 자, 그래서 인수분해 공식이 이것도 시험 봐요? 어디서 많이 봤죠? 아니요, 안 볼 건데요. 곱셈 공식 거꾸로 한 거예요. 이거 거꾸로 한 거잖아요. 네. 얘도 거꾸로 한 거고 전개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럼 반대로 얘를 어떻게 이렇게 쓸 거냐도 알고는 계셔야 되니까 이제 그거를 설명할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여기는 공식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방식만 제대로 알고 계시면 돼요. 아까 얘기했듯이 공통인 게 있으면은 묶는 게 무조건 첫 번째야. 그거는 어떤 문제든 똑같아. 네. 근데 그거를 안 묶고 하시면은 이제 계산이 좀 복잡해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묶는 거를 잘 기억을 해주시고. 자, 여기서 왜 얘가 이렇게 됐는지를 생각을 하시면은 자, 제곱이 있는 애들을 보시면 돼요. 제곱이 있는 애를 봤을 때 얘가 뭐가 곱해져서 a제곱이 되겠어? a랑 a를 곱하면 a제곱이 되겠죠. 그러니까 a제곱을 이렇게 분리시키고 b제곱도 당연히 b랑 b랑 곱하면 b제곱이 되니까 b제곱도 이렇게 분리를 시켜요. 자, 그런 다음에 이 모양이 되기 위해 확인할 방식은 대각선을 곱하는 겁니다. 그럼 AB죠? 이렇게 곱해도 AB죠? 그래서 두 개 더하니까 2AB잖아요. 2AB가 지금 여기 보면 가운데에 써있죠. 저 가운데에 써있는 게 나오면 인수분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저게 안 나오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다시 하셔야 돼요. 아니면 인수분해가 안 되던가. 네, 자, 그래서 2AB가 나온 게 확인되면 쓸 때에는 이렇게 가로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쓰면은 A 더하기 B고 이걸로 이렇게 써도 A 더하기 B죠? 그래서 두 개 곱한 게 A 더하기 B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인수분해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마이너스도 마찬가지. 얘 AA, BB 이렇게 되는데요. 방금 전처럼 생각하면 이렇게 곱하면 AB 이렇게 곱해서도 AB죠. 근데 두 개 더하니까 2AB인데 여기는 어떻게 써있어요? 마이너스 2AB라고 돼있죠? 그럼 얘는 틀린 거잖아요. 네, 부호까지 같아야 되는데 뭐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B랑 B랑 곱해도 B제곱이지만 마이너스 B랑 마이너스 B를 곱해도 B제곱이니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신다면 이렇게 곱했을 때 마이너스 AB가 되고 이렇게 곱해도 마이너스 AB가 되니까 합쳐서 마이너스 2AB가 가운데라는 게 확인이 되면 그대로 쓰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A-B의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있는 합차 공식도 보이시죠?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에요. 방금 했던 거랑 차이는 뭐냐면 가운데가 없죠. 네. 가운데가 없다는 얘기는 0이란 얘기예요. 0이어서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얘가 AA로 나뉘고 얘는 B랑 B로 나뉘어야 되는데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B제곱은 아니니까 둘 중에 하나에 마이너스를 붙여주시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AB고 플러스 AB니까 더하니까 0이 되죠? 그게 가운데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방식이 다 똑같은 방법이에요. 방법 자체는 계산하는 거. 근데 모양만 이렇게 확인이 되는 것 뿐인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은 얘는 A 빼기 B, A 더하기 B라고 합차 공식 모양이 나오게 되는 거죠. 방법은 지금 다 똑같은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계산을 해주신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것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가로하고 제곱이 되어 있으면 중1 때부터 이런 모양을 완전제곱식이라고 배웠거든요. 가로하고 제곱이 되어 있는 거 기억나요? 완전제곱식? 네. 이런 모양 자체를 완전제곱식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런 완전제곱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냐면 뭐 여기 숫자 있는 걸로 해볼게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자, 이렇게 봤을 때 이 공식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는 거거든요. 뭐냐면 완전제곱식이다 문제에 써 있으면 무조건 얘를 나누기 2하고 제곱한 게 뒤에 있는 상수항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그건 완전제곱식 형태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얘를 나누기하고 제곱하면 1이죠? 네, 그러니까 확인이 되는 거예요. 뒤에 있는 얘를 봐도 마이너스 1을 나누기하고 제곱해도 1이 되죠? 그러니까 완전제곱식 모양으로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이 공식으로 외우지 마시고 완전제곱식일 때는 x 앞에 개수를 나누기하고 제곱한 게 뒤에 있는 상수항이랑 같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셔야 하는 거예요. 풀다 보면은 이제 좀 아실 겁니다. 자, 뭐 그 얘기 잠깐 했습니다. 자, 이제 볼게요. 자, 이제 3번을 보시면요. 인수분해 하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은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얘를 xx로 분리를 시키면 되고 얘는 5랑 5로 하면 되는데 5랑 5로 하면 지금 될까요? 마이너스가 있죠? 그러니까 둘 다 마이너스 5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아까 배운 대로 대각선 곱해보고 나오는지 확인하시고 그럼 쓸 때에는 이렇게 바로 쓰시면 되니까 x-5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솔직히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과정은 솔직히 필요가 없어요. 네, 인수분해를 하라고 하는데 이 중간 과정을 보는 수학은 없습니다. 네, 안 써도 돼요. 네, 이런 방식은. 근데 뭐 그냥 굳이 표시한다면 여기가 2 곱하기 5였던 거고 여기가 5였겠죠? 필요 없는 과정입니다. 네, 이 과정 자체는 방식을 아신다면 그냥 바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인수분해를 하실 때.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얘는 AA로 될 거고 얘는 2B 이렇게 곱해서 4B 제곱이 된다는 게 보이죠? 대각선 곱해서 더해보면 2AB니까 확인도 되고요. 그럼 그대로 쓰시면 되니까 A 더하기 2B 가로 닫고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과정은 필요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뭐 굳이 써야 되니까 그냥 써놓을게요. 나중에 뭐 저런 네모칸이 없을 때는 굳이 쓰실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그냥 바로 쓰시면 돼요. 여기는 계산 과정을 보는 게 아니고 그냥 바로 바꾸시는 거를 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된다. 3-1번을 해야겠죠? 네. 자, 1번은 어떻게 인수분해하면 될까요? 앞에는 XX, 뒤에는 33. 그럼 답은 그냥 그대로 쓰면 되잖아. x 더하기 3의 제곱 이렇게 바로 쓰시면 돼요. 이해 되시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할까요? 2x 뒤에는요 마이너스 4x가 되려면 마이너스 1 근데 보통 자 여기서 알아두셔야 되는 게 얘한테 마이너스 2 해도 되잖아. 네, 똑같은데 어차피. 근데 보통 상수항의 부호를 바꿔줘요. x 앞에 개수의 부호를 바꿔주지 않고. 자,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2x-1의 제곱 이렇게 분단한 거 써주시면 돼요. 다음 얘는 어떻게 되죠? 3a 얘는 2b 양수니까 부호 바꿀 필요도 없죠? 그래서 얘 답은 3a 플러스 2b의 제곱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AA이고 얘는 어떻게 되죠? 2분의 1b 근데 마이너스가 있죠?
둘 다 마이너스. 그래서 답이 a-2분의 1 b의 제곱. 이렇게 돼요. 자, 여기에서 이제 하나 더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지금 제가 얘를 이렇게 썼다 찾았잖아요. 자, 2x-1의 제곱이랑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의 제곱은 같은 말이에요. 네. 얘랑 얘 지금 보면 부호가 반대로 바뀌었죠. 네. 근데 요 식이랑 요 식은 같은 식인 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왜 얘를 얘기하는 건지만 아시면 돼요. 얘를 제가 바꿔서 써볼게요. 자, 얘를 바꿔서 저 모양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잖아요. 근데 얘만 따로 마이너스를 묶을 수 있어요. 얘만 따로 마이너스를 묶을 수 있고요. 그럼 어차피 마이너스가 두 개 곱해주면 플러스겠죠? 그리고 2x 마이너스 1이 똑같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요거를 좀 잘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예를 들어 마이너스 x 플러스 y랑 같은 게 뭐냐? 이러면 얘는 뭐랑 같겠어요? x 마이너스 y의 제곱이랑 같아요. 가로 안에 있는 부호 반대인 거랑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요 개념을 보통 그래서 쓸 때에는 이 보면은 여기 있는 x가 앞에 문자고 y가 뒤에 문자잖아요. 앞에 문자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면 그거를 웬만하면 이렇게 바꿔서 써요. 이 상태로 그대로 쓰지 않고 웬만하면 이런 식으로 네, 바꿔서 쓰셔야 된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뭐 하면서 계속 얘기를 할 거예요. 저 방식은 하다 보면 또 까먹고 하거든요. 네. 자, 이제 그 다음 자, 그 다음에 4번이요. 4번에 나와 있는 거는 완전 제곱식이라고 써있죠? 문제. 그럼 아까 제가 답이 이렇게 나와야 된다 그랬잖아. 네, 이렇게 나와야 되면 이 숫자를 구하는 방식이 이 앞에 있는 개수를 나누기 2하면 7이죠? 제곱을 하면 49죠? 그러니까 얘는 49가 무조건 들어가야 합니다. 네. 완전 제곱식이란 말이 있을 때에는 나누기 2하고 제곱을 한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 앞에 숫자가 이렇게 없을 때 그렇게 하는 거야. x제곱 앞에. x제곱 앞에 숫자가 있어. 그럼 걔를 묶은 다음에 해야 돼. 예를 들어 제가 여기 있는 걸로 바꿔서 써볼게요. 예를 들어 식이 2x제곱 플러스 뭐 28x 플러스 뭐 2a 제가 이렇게 썼다고 쳐요. 그러면 지금 x제곱 앞에 개수가 있잖아요? 그럼 얘를 나누기하고 제곱하면 얘가 되지 않아. 그러니까 이 x제곱 앞에 개수가 1이 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방정식도 아니니까 나누면 안 돼. 묶어야 돼. 네, 그래서 2로 묶어. 무조건. 그런 다음에 요 가로 안에 있는 식을 나누기하고 제곱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49. 이런 식으로 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식이 이렇게 되겠죠. 2에다가 지금 x 플러스 7의 제곱 이런 식으로 답이 나와야 돼요. 2가 붙어 있어도 완전 제곱식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 네. 아직 처음이어서 계속 반복해서 얘기할 거예요. 네, 그냥 제가 생각나는 거 그냥 다 얘기해 드리고 있는 것 뿐이에요. 졸지 마시고 지금 너 졸 타이밍 아니야. 너 계산해야 되는데. 규빈이 A 뭐야? 12요. A 뭐죠? 36이요. 나누기하고 제곱해야 된다고요. 너 이씨. 아니 계속 정신 차리려는데 화장실 다녀오면 안 돼요? 어? 물 좀 마시고 오면 안 돼요? 아직 설명 좀만 더 하면 돼요. 네, 조금 더 하고요. 이게 많구나 이제. 네. 앞에서 들고 있으면 안 돼요? 네. 정신 정신차리고 차리고 계속 때렸는데 잠이 안 깨요. 더 때려. 세게 때렸어. 어. 피나도록 때려. 근데 이렇게 맞는다고 볼에서 피가 나요? 안 나지 않나요? 해보세요.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지 않을까? 자, 얘도 마찬가지겠죠? 나누기 1을 하고 찍히진 않죠. 제곱을 한 게 16이잖아요. 그래서 식을 그대로 쓰시면 돼요. 자, 근데 얘 제곱하면
4분의 a제곱이 16이고 얘가 넘어가면 a제곱이 64니까 네.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봤냐면 제곱근 맨 처음에 배울 때 모모의 제곱근 기억나요? 그러니까 a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4여서 플러스 마이너스 8이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유의를 해줘야 될 건 식을 쓸 때는 이렇게 쓰셔야 돼요. 아, 식을 네. 써야 되는데. 네, 식을 쓸 때 이렇게 꼭 쓰셔야 되고 여기의 특징은 x 앞에 개수가 미지수일 때는 완전 제곱식인데 그럼 무조건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와야 돼요. 플러스 8도 되고 마이너스 8도 둘 다 이렇게 가로하고 제곱인 모양으로 나타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걸 좀 유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방식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이 방식은 이렇게 식을 쓰시면 되고 근데 굳이 식을 안 쓰셔도 되긴 해요. 왜냐면 얘는 8y, 8y라는 거 아니까 최도 4, 4라는 거 아니잖아. 네, 그러니까는 그냥 여기 xx로 하면 이렇게 어차피 곱해봤자 얘가 16이겠죠. 근데 방금 제가 유의할 것만 생각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붙이시기만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서술형을 쓸 때는 근데 이렇게 하셔야 돼요. 네. 근데 맨날 이렇게 하면 힘드니까 요런 거 네, 이렇게 하셔도 되겠죠. 이 두 가지 다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까지 계속 설명을 해야 되나? 나도 봐야 되겠다. 5-1까지. 이것까지만 설명하면 되겠죠? 5-5번까지만. 5-1까지. 그리고 그게 진짜 끝이에요. 우선은 잠깐 풀어봐야죠. 네, 풀어봐야지 그 다음을 하죠. 네, 연습이 돼야지. 자, 얘는 인수분해 하는 거, 얘는 그냥 좀 외워두시는 게 편하죠. 합차 공식이라는 게 보이신다면. 그냥 안에 있는 거 그냥 더해서 쓰고, 빼서 쓰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제곱 빼기 제곱, 곱셈 공식을 외우셨다면. 보이시겠죠? 이게, 곱셈 공식을 그래서 외우는 거거든요. 선생님이 왜 인수분해했지? 거꾸로 한 게 인수분해니까요. 네, 자, 그러니까 얘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더해서 쓰고 한 번 빼서 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두 개가 답인 거예요? 떡볶이를 이거 자체가 답인 거죠. 아직 인수분해가 뭔지 모르는 거죠. 가로 곱하기 가로 모양으로 쓰셔야 되는 게 인수분해라 그랬는데 두 개가 답인 거예요 하면 네,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순서 바뀌어도 네, 순서 바뀌어도 돼요. 자, 그래서 얘를 못하시면 인수분해를 아까 전처럼 하셔야죠. 마이너스 5랑 플러스 5로 해서 대각선 곱해서 가운데가 0이니까 쓴다는 걸 생각하시고 쓰셔야 합니다. 네, 설명은 우선 여기까지. 5-1번 네, 5-1번이요. 네, 니네가 하셔야죠. 네. 선생님 몇 마디가 안 돼?